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아두이노 488편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88편은요 살짝 어중간한 포지션에 있는 내용인데요, 홈 어시스턴트 내용이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홈 어시스턴트 9편입니다. 19편. 그리고 오늘은 아주 중요한 예제를 한번 같이 탐구를 해볼 건데요,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존에 알려져 있는 방법론대로 했을 때 되는지 마는지 오늘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홈 어시스턴트하고 홈 어시스턴트 더하기 ESP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홈 어시스턴트라는 이 IoT 플랫폼에서 ESP Now랑 연결하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건데요, 아주 굵직한 키워드 두 개가 나와가지고 조금 혼돈스러우실 것 같아서 약간 밑밥을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홈 어시스턴트라는 거는 그냥 별거 아니에요. IoT 플랫폼이고, 요게 뭔가 뭐 코드가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IoT 플랫폼이에요. 이 IoT 플랫폼의 보드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어를 당하는 겁니다. 제어를 당하거나 아니면 센서 데이터를 올리거나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는 건데, 여기서 홈 어시스턴트에서 ESP Now를 쓴다라는 개념은요, 기본적으로 ESP Now는 인터넷에 연결 안 하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홈 어시스턴트라는 것은 어차피 이 사물 인터넷 보드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야 여기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접속을 했다는 것의 의미는 인터넷 공유기에 접속을 했다라는 말과 같은 거겠죠. 그러면 요 인터넷 공유기하고 홈 어시스턴트하고도 뭔가 연결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공유기의 커버리지가 요만큼이라 해보겠습니다. 요 원안에 들어온 보드만 이 인터넷 공유기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 있다면 홈 어시스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범위 밖에 있는 얘 어떡할 거냐 이겁니다. 얘는 인터넷 연결도 안 되는데 홈 어시스턴트에 지금 제어를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죠. 아니면 센서 데이터를 올리고 싶든지, 그럴 때 이 보드하고 이 보드하고 ESP Now 관계를 맺는 겁니다. ESP Now는 데이터를 그냥 전송하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정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전용 프로토콜입니다. ESP32, ESP8266 보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아주 보드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터넷 연결하지 않더라도 얘네들이 어쨌든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무선 전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 내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용을 해서 각자 이렇게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놈은 인터넷 공유기하고 연결은 안 돼 있지만 요 놈하고 연결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서버하고 연결이 되는 거겠죠? 요 놈은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요 놈 두 개 연결 관계를 만들므로써 홈 어시스턴트하고 연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요거 벌써부터 출발부터 뭔가 상당히 소름 돋는 주제가 딱 나왔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라이브러리 개념이 있는데요, ESP 홈에서 하는 겁니다. ESP 홈에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접근을 한다. 이거 녹한다가 사전에 테스트 안 해봤습니다. 오늘 해보고 될지 말지도 모르는데 이 방법이 성공할 확률을 한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될지 말지 한번 확인해보고. 2번, 이거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놈 두 개 ESP Now 관계를 이제 맺게 될 거잖아요. 요놈이 인터넷에 연결이 된다고 할 때 요놈을 MQTT 클라이언트로 세팅을 할 겁니다. 얘가 이제 MQTT로 메시지를, 요놈이 보낸 메시지를 대신 퍼블리시 해줄 때, 그때 홈 어시스턴트 자체에서 MQTT를 받아서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하나가 더 낑긴 거죠. 1번 보드, 2번 보드한테 ESP Now로 보내주고, 2번 보드는 홈 어시스턴트한테 MQTT로 보내주고, 홈 어시스턴트는 MQTT 메시지를 subscribe 함으로써 결과를 띄우는 방식입니다. 3번은 2번에서 하나가 더 치고 들어옵니다.
홈 어시스턴트 더하기 노드레드, 여기에 MQTT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2번 방식하고 3번 방식은 어차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는 하되, 노드레드가 낑김으로 해서 홈 어시스턴트에서 활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유도 있게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간편성 측면에서는 플랫폼의 무게 측면에서 본다면 얘가 더 가볍지만, 얘는 조금 더 노드레드라는 게 치고 들어감으로써 서버가 조금 더 일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유저의 그 편의성은 얘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드레드라고 하는 걸 씀으로써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하기 전에 지금 제가 꺼내놓은 요 9번 보드 있잖아요. 얘는 이미 노칸다의 홈 어시스턴트에 등록이 되어 있는 보드입니다. 그리고 얘는 전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보드고, 후반부에 요 놈을 ESP Now 전용으로 쓸 거고, 여기다가 ESP 홈에 그 ESP Now가 된다고 하는 그 정체불명의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가지고 양방향으로 메시지가 핑퐁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거 이전에 요놈 보드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양방향으로 ESP Now 데이터를 주고받는 예제를 먼저 다시 한번 복구를 시킨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따봉 3개 날려주시고, 경민님 반갑습니다. 2바로 오셨네요. 우드 CNC님이 1바, 태욱킴님이 3바 반갑습니다. 김베디드님 반갑습니다. 토탈리나띵님도 반갑습니다. 연금술사님 반갑습니다. 자작나무님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한 거를 이제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 노칸다가 ESP 나오 가지고 메시 네트워크 만드는 건 이미 다 해놨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종단 노드가 되는 겁니다. 엔드 노드가 되는 거고, 여기 사이에 ESP now 노드들이 이렇게 메시 네트워크를 막 이렇게 형성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요 보드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모든 노드의 데이터를 여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홈 어시스턴트로 올릴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물론 얘네들은 다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데 ESP now를 쓴다, 이상한 거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ESP now를 쓴다라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 안 하고 보드끼리 뭔가 주고받겠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죠. 아이고, 출발부터가 좀 힘드네요. 자, 일단 이 보드 두 개를 간단하게 ESP now 통신으로 한번 묶어볼 건데요. 요거에 레퍼런스 코드가 있습니다. 노칸다가 475편에서 진행했던 예제 475의 1-1과 1-2번 예제를 그대로 갖다 넣어가지고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죠. 보드가 그게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475의 1-1과 1-2. 자, 먼저 얘를 돌리려면 상호간의 피어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양방향 통신을 하기 위해서 A 보드, B 보드가 있을 때 A는 B 보드의 주소를 알아야 되고, B 보드는 A 보드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보드에서 다른 쪽 보드의 어드레스를 알아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요 코드 잠깐 킵해두고,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469-1번 예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 IoT 보드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는 예제를 또 만들어 놨던 게 있습니다. 그거 469-1번이에요 어딨냐, 요거 코드 별로 길지 않습니다. 요걸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제가 펼쳐놓은 보드 두 개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겠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코드를 샥 잡아놓고 시리얼 모니터를 연 다음에 리셋 버튼 한번 눌러주면 바로 맥 어드레스가 튀어나옵니다.
코드가 빨리빨리 안 들어가네요. 어이 뭐야. 아 덥다. 아 더워 죽겠는데 또 코드도 업로드가 안 되네요. 아 이 보드가 조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아 됐다. 드디어 들어가네요. 자 그럼 이 코드를 쫙 잡아 넣은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 열고 보레이트 115,200 딱 맞춰주고 리셋 버튼 뿅 누르면 잘 안 보이지만 뒤쪽에 맥 어드레스가 이렇게 나온다 그죠? 지금 제가 한 보드의 맥 어드레스. 자 그럼 요거를 A 보드 맥 어드레스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죠. 자 B 보드 B도 찾아야죠. 물론 맥 어드레스를 모른 채로 브로드캐스트 함으로써 주고받는 방식도 있는데요. 메시 네트워크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메시 네트워크에서 모든 노드가 다 브로드캐스팅 하는 개념으로 동작을 시킨다면 100% 사이클이 발생합니다. 메아리처럼 되는 거죠. 내가 저쪽으로 보낸 게 누군가가 받아서 또 보낸다면 내가 보낸 거를 내가 다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낸 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파했는데 전파한 놈의 주변에서 또 나한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한 번 보냈는데 메아리가 3, 4개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브로드캐스팅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죠. 개념상. 자, 또 리셋 버튼 빡 눌러주면 자, 맥 어드레스가 다른 게 확인이 되죠. 맥 어드레스는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자, 그럼 보드 두 개의 맥 어드레스를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그럼 얘는 A 보드라고 얘는 B 보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는 B 보드의 주소를 등록을 해야 되고 B는 A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소를 가지고 가서 자, 요거는 제가 다른 예제 했을 때 썼던 거니까 여기 보드 요 부분에다가 요 주소를 16진수 형태로 때려 넣는 겁니다. 0x 이렇게 바이트 어레이라고 보면 되겠죠. 됐고 그리고 요 놈은 A 보드의 주소가 등록이 돼 있어야 되죠. 가지고 갑니다. 자, 그냥 보드라고 하죠. 자, 이전에 했던 거 살짝 이렇게 물고 오늘 하는 겁니다. 이거 다 녹한다가 했던 내용이니까 과거에 한 내용을 쭉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 보드라고 된 거 가지고 쭉 아래 가보시면 ESP now init 나오고 피어를 등록합니다. 이 피어가 이제 보드가 되는 거죠. 이 보드 주소 들어가고 ESP now 롤이 콤보라는 것은 양방향 통신을 하겠다. 그리고 1이라고 된 것은 채널 1을 쓰겠다는 말인데요. 채널이 같으면 일단 같은 것끼리 통신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수신 완료 콜백 함수가 있고요. 일단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냐면 여기 데이터라고 적혀있는 이 텍스트를 상대방 보드 쪽으로 2초에 한 번씩 전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A 보드이다. 요거를 요 보드 어드레스를 해서 ESP now send 하게 되면 저쪽으로 뿅 날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받은 메시지는 on data receive 여기서 이제 출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간 2초에 한 번마다 저쪽 보드에서 데이터를 찍어보면 B 보드에서 찍어보면 나는 보드 A 보드이다 라는 메시지가 2초에 한 번마다 찍혀야 정상이고 B 보드는 A 보드는
B보드다라는 거를 2초에 한 번마다 찍히게 하면 되겠죠.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일단 되는지 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거를 1번 예제로 또 잡고 요것도 다 저장할게요. 요거 1번, 2번, 3번 요렇게 저장해 두겠습니다. 자, 그럼 A보드 한번 넣어보죠. 코드를. 아두이노 코드상에서 ESP 나우 쓰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요. 문제는 홈 어시스턴트에 저걸 어떻게 연계하느냐. 오늘은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녹한다가 불과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다 했던 내용이니까 ESP 나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을 좀 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진화님 반갑습니다. 동산이오님도 반갑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럼 지금 이제 B보드의 시리얼 모니터를 입력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그럼 지금 시리얼 모니터에 예상되는 결과는 나는 보드 A다가 빡빡빡빡 찍혀야 되겠죠. 2초에 한 번마다. 과연 그럴까요? 나는 보드 A이다가 2초마다 한 번씩 빡빡빡빡 찍히고 있죠. 그럼 이제 반대로 역할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A보드에 시리얼 모니터를 연결하고 B보드에 전원을 연결한다. 그러면 나는 보드 B다가 여기 찍혀야 되겠죠? 그죠? 나는 보드 B다. 양방향으로 ESP 나우 통신이 완료가 됐습니다. 요놈 보드 두 개 관계에서는 인터넷 공유기가 개입이 안 돼 있어요. 인터넷 연결 안 돼 있고 자기들끼리 다이렉트로 주고받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ESP 나우의 개념입니다. 이제 요거 저장하고 홈 어시스턴트랑 한번 연결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488-1-1 맥 어드레스 찾기. 양방향 통신 A보드. 됐어. 자, 1번 예제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죠. ESP now의 개념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양방향 예제 구현하기. 2번은 홈 어시스턴트와 ESP now, ESP 홈을 이용해서 연결하기. 용어가 너무 막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조금 혼동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ESP now하고 ESP 홈하고는 또 전혀 다른 거예요. ESP 홈은 홈 어시스턴트의 애드온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일단 홈 어시스턴트를 켜야 되겠네요. 버추어 박스. 홈 어시스턴트는 녹한단의 컴퓨터의 가상 머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라즈베리 파이에 한번 설치해 볼 건데요. 귀찮아 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자, 홈 어시스턴트가 켜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 켜지라고 놔두고요. 누군가가 ESP 홈에서 ESP now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게 요겁니다. 여기서 일단 old라고 된 곳으로 가가지고요. ESP now connect.h 하고 요거 rc.h 요거 두 개를 다운을 받으면 되는데요. 이 다운 어떻게 받죠? 그냥 zip 파일로 다운받아서 압축 풀면 뭐 안에 들어있겠죠. 자, 요 파일 두 개를 일단 그 ESP 홈 어시스턴트의
저 configuration 폴더 안에 잡아놨는데, 이거 용어가 맞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저 어딘가 경로 안에 저거를 잡아 넣어야 됩니다. 자, 이제 홈 어시스턴트가 거의 켜졌죠. 자, 잠깐 텀을 주고 웹 브라우저에다가 홈 어시스턴트 주소를 치고 들어갑니다. 연결 거부했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됩니다. 빨리 켜져라. 왜 안 켜지지? 오늘따라 왜 안 켜지죠? 큰일 났네. 진짜 안 켜지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됐다. 뭔가 좀, 자기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나 보네요. 자, 켜졌죠? 녹화한다. 요게 이제 홈 어시스턴트 되는 거고요. 홈 어시스턴트의 구성하기 애드온 쪽으로 가보시면 ESP 홈이 있고, 요 ESP 홈에서 그 ESP 나우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하겠다 이 말이죠. 업데이트는 제가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 어시스턴트에 연결이 되어 있는 보드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보드, 요거는 조금 전에 시연용으로 썼던 거고, 요 보드는 ESP 홈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보드입니다. 그래서 요 보드 전원을 제가 이렇게 딱 잡아 놓으면 여기 웹 UI 열기 들어가 가지고 잘 보시면 녹한다 4 보드가 조금 있다가 온라인이 될 겁니다. 지금 오프라인이죠. 온라인 됐다 그죠? 그럼 요 보드가 지금 녹한다가 쓸 수 있는 보드 되는 거고, 에딧을 눌러 가지고 여기 YAML 코드를 이제 ESP 홈이 되도록 디자인을 하게 되면 요 보드가 다른 보드가 보낸 데이터를 이제 받게 될 것 같다 하는 것까지가 일단 생각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성윤이 아님 그게 무슨 말이죠? 자, 일단 예제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좀 돌려두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으면 요 상태거든요, 코드가. 세이브 해놓고, 그리고 이거는 ESP 홈이고요. ESP 홈 쪽이고요. 그리고 파일 업로드 하기 위해서는 또 애드온을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애드온 여기 아래쪽에 우측 하단에 애드온 스토어 가셔가지고 요 파일 에디터라는 걸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웹 UI 열기 해서 여기 위쪽에 요 폴더 모양 누른 다음에 방금 다운받은 파일 두 개를 어딘가 업로드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정확히 어디 업로드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ESP 홈이라는 폴더 요 안에다가 일단 한번 넣어놔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업로드된 파일을 컴파일 할 적에 이제 인클루드 해가지고 컴파일을 하는 식이거든요. 업로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요놈하고 요놈하고 어딨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파일 두 개가 들어갔다 그죠? 그 지금 하고 있는 내용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거니까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거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님 반갑습니다.
자, 요까지 일단 해놓고, 그리고 아까 전에 다운받았던 요 페이지 가보시면 이렇게 쓰십시오 라고 해서 제작자가 나름대로 뭔가 방법을 남겨둔 게 있는데요. 먼저 요거 include라고 된 거 요거를 잡아 넣어가지고 요 ESP나 요 헤더 파일을 ESP 홈 안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요거를 잡아 넣어라 라고 돼 있죠. 그 작업을 어디다가 하면 되느냐, 요 보드에 add 눌러가지고 ESP 홈 쪽에다가 잡아 넣어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요렇게 아두이노 버전은 ESP8266 블록에 집어넣어라. 이 뭡니까 이거는? 여기 잡아 넣으라는데 invalid option 뭐지?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뭐지? 그리고 커스텀 컴포넌트라는 거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가서 요쯤에다가 잡아놓죠. 요거는 없어서 그렇다 하는 얘기인 것 같고, 로그를 찍으면 되니까요. 잠시만, 로그 찍는 게 람다 펑션으로 로그 찍는 방법을 찾아내면 되겠죠.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니까. 뭐 어딘가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요거 이렇게 쓰면 되나? 하여간 지금 이 코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눈치껏 보자면요, 요런 거 이제 해독만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라이브러리 상에서 ESP-RC begin 2라고 적힌 요 숫자 2는요 채널 2번을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채널 1번을 쓸 거니까 1이라고 해두면 적절하겠죠. 그 다음 ESP-RC on이라고 된 게 이벤트 핸들러를 붙이는 개념인데요. myMotion on이라는 데이터가 ESP now로 전송이 됐다면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눈치껏 봤을 때. 그럼 얘가 MQTT로 보자면 약간 subscribe 비슷한 거죠. myMotion on이라는 게 왔다면 then 뭐를 한다, myMotion off가 오면 then 뭐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건데, 여기다가 템플릿 텍스트 센서를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결과를 띄우는 걸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고난이도 ESP 홈의 그 테크닉들이 다 튀어나오죠. 텍스트 센서로 갑니다. 텍스트 센서에 템플릿 텍스트 센서라고 하면 되겠죠. 요거를 잡아갔어. 여기다가 잡아놓고 요놈에다가 이제 결과를 띄울 셈인 거죠. 요놈 이름은 뭐 대충 이렇게 지어놓고 템플릿 텍스트라는 이제 아이디를 얘가 이제 부여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저기다가 값을 업데이트하는 액션을 찾으면 되겠죠. 퍼블리시 액션이라고 있네요. 잠시만요. 근데 이게 람다 펑션 안에 있는 거니까 람다식으로 구성된, 요렇게 쓴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id가 템플릿 텍스트라고 된 거에다가 요 경우는 케이스 1이라는 결과를 한번 띄워보죠. 제대로 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등록되는 글자는 녹한다 라는 글자가 만약에 ESP now로 오면 케이스 1이라는 것을 템플릿 텍스트에 출력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녹한다 1, 2, 3 가겠습니다.
노칸다 2 될까 말까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요샘님 반갑습니다. 됐죠? 문제는 이게 조금 깨림칙하네요. 아두이노 버전이라는 거를 붙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두이노 버전이라는 거를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긴 있네요. 아두이노 버전 왜 안 붙지? 일단 무시해 보겠습니다. 에러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요거를 인스톨 와이어리슬리 누르면 컴파일한 결과가 문제가 없다면 코드가 OTA로 딜리버리 되는 거죠. 잘 되려나? 그럼 조금 전에 우리 ESP Now 했던 것을 기억을 해보자면 지금 이 보드에는 수신부가 구현이 됐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받기 위해서는 보내는 놈이 받는 놈의 아이디를 알아내야 되니까 지금 업로드 되고 있는 이 보드의 맥 어드레스를 제가 알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ESP 홈에서는 코드 업로드가 다 되고 나면 맥 어드레스가 자동적으로 출력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리면 아마 튀어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에러 났다. ESP-RC 뭐 안되는 거를 올려놨냐. 커스텀 컴포넌트 이 뭐 된다고 돼 있는데 안 되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잘 한번 해봤다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안 될 것 같은 각이 나오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한번 해보죠. 근데 더 손댈 수 있을 만한 게 없는데 따닥 문법상 문제 없고 ESP-RC ESP now connect.h 이 방식을 만약에 성공한다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미가 ESP 홈에서 ESP now를 쓸 수 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ESP now 데이터를 하여간 홈 어시스턴트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지고 오는 그게 상관이 없다면 굳이 이 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없는데요. 다만 이 방식을 우리가 뚫게 되면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사물 인터넷 보드에 코드 업로드하고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이런 매니지먼트 하는 것들을 모두 다 ESP 홈의 고유한 기능이니까 ESP 홈의 장점을 모조리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딱 봤을 때 좀 잘 안 되는 느낌입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거든요. 이제 요거 빼고 아두이노 버전 요거 빼고 다 했는데요. 이거 넣으니까 뭐 아니라 그러네요. move 아두이노 버전은 ESP8266 블록으로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면 또 아니라 그러고 그죠? 한 번만 더 해보죠. 이거는 라이브러리가 정상적으로 안 들어가서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여기다가 잡아 넣는 게 아닌가.
요 빌드라고 돼 있는데 요 안에다가 한번 넣어봐야 되겠네요. 아, 왠지 여기가 좀 적절한 것 같으니까. 일단 조금 전에 올려놨던 거 얘들은 지우고, 올리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나 봅니다. 자, 딱 눈치껏 보니까 ESP 홈에 빌드에 노칸다 4 디바이스가 지금 요 보드거든요. 요 놈에다가 왠지 여기다가 올리면 될 것 같네요. 여기다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ESP Now Connector.h가 왜 여기 들어있죠? 자, 여기다가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열리지도 않는 파일이 뭔가 들어가 있네요. 좋아, 좋아. 그리고 아마 지금 업로드된 결과가 반영이 되려면 서버를 재부팅해야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여기 톱니바퀴 누르고 리스타트 HASS 요걸 눌러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서버가 재부팅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보죠. SYH님 반갑습니다. 전규성님 반갑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 다시 이제 재부팅 됐고요. 코드 새로 한번 다시 업로드를 해보죠. 아, 조금 전에 그 경로가 맞았네요. 젠장. 젠장. 다시 해보겠습니다. ESP 홈에 config ESP 홈 여기다가 넣으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다가 잡아놓고 아까 서버 재부팅을 안 해줬으니까 재부팅까지만 하고 한번 트라이 해보고 안되면 저 플랜 B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될 확률이 60%라고 이미 예견을 했기 때문에 안돼도 크게 아쉬운 게 아닌 방식입니다. 최선의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되면 좋기는 좋은데 최선의 방식은 아닙니다. 자, 됐고요. 한 번 더 해보죠. 뭐 여전히 안 되네요. 그럼 라이브러리를 한번 바꿔볼까? 잠시만요.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죠? 이 뭔가 되는 느낌 갑자기 뭔가 되는 느낌.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코드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려보면 보라 색깔 화면이 쫙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요 예제에서는 요거를 잡아 넣으라고 했는데요. 저는 지금 헤더 파일로 esprc.h 얘를 잡아 넣어준 상황이니까 잘 메모해 주시고, 만약에 결과론적으로 된다면 여기 로컬 맥이라고 된 게 나와 있다. 그죠? 이게 요 녀석의 맥 어드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카피하시고
그럼 제가 만든 보드에서 샘플로 요 보드의 주소를 잡아 넣어 가지고 저쪽으로 한번 보내줘 보면 되겠죠.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놈 주소 요거니까. 그리고 채널 1번으로 해놨고 보내는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 보내지? 시리얼 입력 가지고 한번 제어를 해보죠. 여기서 루프에서 무조건 이렇게 막 보내는 게 아니라 serial.available 하다면 제가 뭔가 키보드로 다다다닥 입력해가지고 전송을 해줬단 말이죠. 스트링으로 받겠습니다. 그냥 1, 2, 3로 하면 되겠네요. 캐릭터 하나를 읽어드리는데요. 그 캐릭터가 0, 1, 2, 3개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else if c가 1이다. else if c가 2다. 1일 때는 뭐를 보내냐? 아까 전에 저 ESP 홈에 보내기로 약속이 된 키워드 3개가 있었죠? 녹한다 1, 2, 3를 한번 각각 보내보는 겁니다. 제가 맞는지 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녹한다 1 이렇게 딱 쉘에 보내주고 2, 3 요거를 다른 보드 하나에다가 요 코드를 잡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홈 어시스턴트의 대시보드로 가가지고요. 로그에 이미 찍힐 수도 있겠네요. 로그스 눌러가지고 여기서 데이터가 어떻게 날라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리얼 모니터를 열고 여기다가 0이라고 한번 써보죠. 성공적으로 송신했음이라고 나오고 보니까 리시브 녹한다 1이라고 뜨네요. 그죠? 그렇다면 됐네요. 그죠? 돌아가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인터랙션이 있는 거 보이나요? 자, 여기 로그 창하고 잘 보세요. 0, 1, 2 따따따 날라온다. 그죠? 사물 인터넷 보드에서 ESP now로 다른 사물 인터넷 보드로 전송을 해줬고 그 보드가 ESP 홈에 연결이 돼 있고 ESP 홈은 홈 어시스턴트랑 연결이 돼 있고 점프해서 데이터가 홈 어시스턴트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거를 안 된다고 그랬었네요. 잘 됩니다. 그럼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로 가서 여기다가 별도로 하나 만들죠. 자, 하나만 딱 단독으로 구성 요소 템플릿 센서 나와 있네요. 그럼 지금 케이스 3라고 돼 있죠? 그죠? 제가 여기서 0이라고 보냅니다. 0 케이스 1 1 케이스 2 3 케이스 3 1, 2, 3 다 된다. 그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사물 인터넷 보드 이미의 사물 인터넷 보드에서 ESP now로 저쪽으로 전송해 준 거고 그럼 이번에는 ESP 홈에서 이쪽 보드 쪽으로 ESP now로 전송을 해줄 수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이관식님 반갑습니다. 자, 1번은 생각보다 재밌네요. 이용해서 양방향 통신하기. 자, 이제 홈 어시스턴트로 보내는 거는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ESP 홈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없으면 절대로 하실 수가 없는 그런 기능입니다. 템플릿 버튼 3개를 만들어 가지고 저쪽으로 한번 보내보죠. 어쨌든 간 우리가 뭔가 홈 어시스턴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오토메이션을 써야 되고 오토메이션은 크게 2개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죠. 트리거와 액션, 원인과 결과라고 했습니다. 뭐 할 때 뭐 하겠다. 버튼을 눌렀을 때 ESP now로 데이터를 보내겠다. 그게 이제 액션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템플릿 버튼 3마리를 만들러 가죠. 템플릿 버튼. 자,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3개를 딱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ESP Now 버튼 1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을게요. 그리고 3개니까 요만큼이 3개가 카피가 되면 되죠. 버튼 1, 2, 3. 이미 트리거는 만들어져 있죠. on 프레스. 요 버튼을 누르면 뭐 할래? 뭐 하는 부분에다가 이미 예시가 여기 있었죠. on 프레스면 요거 람다 펑션 이용해 가지고 내가 보낼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가지고 갑니다. 여기다가 녹한다 버튼 1 한글로 보내보죠. 녹한다 버튼 2 녹한다 버튼 3 요거를 인스톨 와이어리슬리 OTA로 업로드 해주는 겁니다. 아마 ESP 홈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요만큼만 뚫어놔도 나머지 ESP 홈하고 연계하는 작업은 크게 어렵진 않겠죠? 그러려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자, 보라색 화면이 딱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버튼 3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뭐라고 만들었지? ESP Now 버튼. ESP Now 버튼 1. 그래도 이제 홈 어시스턴트를 조금 쓸 줄 아니까 약간 3개를 모아가지고 수평 모아보기. 취소가 돼버렸네. 죄송합니다. ESC를 누르는 바람에. 됐죠? 그럼 요거하고 이제 요거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일단 여기서 제가 0이라고 보내면 케이스 1, 2, 3 여기 인터랙션이 있는 것은 확실해졌다 그죠? 그럼 반대로 요거 누르면 녹한다 버튼 1이라는 게 여기 뜨죠? 2, 3 1, 2, 3 그러면 ESP 홈 쪽에서 뭔가 홈 어시스턴트에서 벌어진 일은 보드 쪽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뭔가 제어가 되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센서 데이터가 업로드 되는 파트겠죠. 센서를 뭔가 측정해가지고 이쪽으로 전송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두 개 이상의 값을 한 번에 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이슨으로 보내면 되나?
요런 식으로 뭔가 저 값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근데 하나의 값을 지금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온습도 센서가 달려 있다. 온도와 습도 값을 동시에 보내주려면 지금은 안 되겠고, 온도 한번 보내고 습도 한번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 구조상 2개 이상의 데이터를 보냈을 때 받는 것은 일단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는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저장해 두고, 성공했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488-2-1 ESP 홈 코드. 그리고 그때 대응이 되는 요 ESP8266 코드입니다. 그리고 3번은 실제 상황을 한번 연출을 해보죠. 3번 ESP Now로 연결되는 보드에 가상의 온습도 센서가 있을 때 2초에 한 번씩 센서 값을 업로드 시키시오. ESP Now로 업로드를 하라 그 말이죠. 그럼 지금 이 개념 그대로 활용을 하되 요놈 보드에 가상의 온습도 센서가 일단 있는 겁니다. 시리얼 입력 가지고 이제 보내는 게 아니라 싹 날려주고, 자 2초에 한 번마다 하는 골격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여기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 가지고 빵 보내주면 되는데 한 번에 2개의 데이터를 지금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뭔지 이제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 얘가 해놓은 코드 상에서 봤을 때 메시지를 하나만 이렇게 달랑 보내게 되면 매치 개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낸 메시지가 이거면 요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매개 변수가 2개인 것도 있잖아요. 약간 형태가 다른 이런 거를 쓸 때는 베드룸 템프에 숫자 값이 하나 날라오는데 그 숫자 값이 뭐냐에 따라서 결과를 출력을 하겠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봤을 때 나의 보드 쪽에서 ESP Now로 어떤 데이터를 보내줬을 때 요렇게 해석을 해줄 건가가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코드를 안 열어볼 수가 없겠죠. 내가 뭘 보내줘야 저렇게 해석을 해주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녹한다 원이라고 보내줬더니 녹한다 원이라고 인식이 된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숫자 값을 어떻게 내가 보내줘야 얘가 인식을 하는지 지금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요럴 때 이제 코드를 이렇게 뜯어보는 겁니다. 여기 이미 send 함수에 힌트가 나와 있네요. 델리미터, 이게 이제 구분자를 말하는 건데요. 페이로드와 밸류 사이의 구분자, 여기 이미 있죠. send 페이로드 구분자 스트링 값이니까 유추해 보건데, 제가 데이터를 반대로 역으로 보내줄 때 키가 되는 값 콤마 숫자 값을 보내주면 얘가 그대로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힌트를 얻었으니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좋아 눈치 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상의 온습도 값을 일단 읽어 드리는 겁니다. 2개를 일단 뭐 따닥 이렇게 한번 보내보죠. 플로트 템프, 온도는 랜덤한 값으로 가겠습니다. 랜덤 2000에서 5000까지 뽑아서 100.0으로 나눈다. 그럼 20.0에서 50.0까지 나오겠죠? 50.00. 습도도 똑같이 랜덤한 값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요 값을 여기 업로드 할 때의 규칙이 잠깐만요. 스트링을 저기다가 때려 넣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일단 만들겠습니다. 스트링 데이터1은 앞에 접두사를 반드시 붙이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템프라는 접두사를 붙이고, 이 뭐하고 있냐 지금. 템프라는 접두사를 붙이고 뒤에
한 칸 띄고 숫자 값을 붙여서 보내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스트링 템프. 데이터 2는 습도 휴미, 접두사를 휴미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요 함수로 저거를 보내야 되는데요. 영문님 반갑습니다. SY킴님 반갑습니다. 푸른달님도 반갑습니다. 모두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요 데이터 1이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잠시만요.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전략을 그때 세웠었는데요. 데이터 1에 일단 한번 해보죠. 사이즈는 length.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과연 될까요? 컴파일은 일단 되었는데. 원, 투. 자, 요놈의 로고를 찍어보면 알겠죠? 아, 이미 날라오죠, 그죠? 리시브, 템프, 휴미 따따따따 날라오는데 잘 보시면 아까 코드상에서 봤을 때 규칙이 이겁니다. 숫자만 보내주면 하나의 값만 우리가 인식을 시킬 수 있고, 접두사 한 칸 띄고 value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뭐냐 이거는 다른 어떤 특수한 거를 하나 쓸 수가 있었는데요. 요런 형태를 쓸 수가 있었죠. 힌트 아, 오늘 하는 거 좀 어렵네요, 그죠? 그럼 요거를 이제 가지고 가서 한번 가지고 놀아보는 겁니다. 상당히 고난이도다, 그죠? 그럼 지금 수신되는 부분의 함수를 좀 고칠 건데요. 여기서 그냥 단일 메시지를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온습도 값이 이번에는 날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온도의 접두사는 제가 템프라고 해놨죠? 템프. 그리고 습도의 접두사는 휴미라고 해놨습니다. 아, 그러면 콤마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게 템프일 때 요 밸류 값을 취하겠다. 아까 코드가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앞에 접두사가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휴미라는 접두사가 있으면 뒤에 있는 요 숫자를 요 안에서 취급을 하겠다. 요렇게 돼 있다고 눈치껏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를 템플릿 센서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따당 띄워주면 되겠죠. 녹한다가 생각보다 ESP 홈을 잘 다룹니다. 요거는 녹한다 템프, 녹한다 휴미, 텍스트 센서 1, 2 이렇게 가도록 하죠. 그러면 쟤는 어차피 센서 값이 숫자로 날라오니까 텍스트 센서 말고 센서라는 걸 써도 되겠네요. 요 빼고 아니다 그냥 할게요.
텍스트 센서 1,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밸류가 각각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거 온도가 들어갈 거고, 쟤는 습도가 들어갈 거고. 됐다, 그죠? 문제 없죠? 에러 없죠? 정은호님 반갑습니다. 아, 에러 났다. 에러가 심하게 났네요. 왜죠? 요 모양으로 한번 가볼까? 인트. 아, 인트로 인트가 아니라 플로트로 오는데. 플로트. 이건 아두이노 그 펑션을 말하는 거겠죠? get value to 플로트. 플로트로 해서 일단 요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죠. 람다. 아, 들여쓰기가 문제였네요. 됐네. 에러 없어졌죠? 자, 다시 컴파일. 아, 안 되는 거를 또 된다라고 적어놨네요. 그죠? 그럼 그냥 스트링으로 취하는 예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스테이트가 가능한 경우의 수 다 한번 써보는 거죠. 그죠? 일단 로우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 번에 좀 딱 되면 아주 그림이 좋을 텐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제가 만든 사람이 제시해준 그 방법을 다 해본 거죠. 만드신 분 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안 되는데, 그죠?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ESP 홈에서 이걸 인식을 시킬 방법이 없는데요. 단일 메시지를 그냥 주고받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물 ESP 홈으로 업로드할 센서 값이 달린 보드 있잖아요. 걔가 단 하나의 센서만 있을 경우에 그때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얘가 할 수 있는 해법을 제공해 주기는 한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안 돌아가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호스트 스트링 근데 그런 처리가 안 돼 있는데요. 왜 된다고 해놨을까?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아니거든요. 좋아. 그럼 요 ESP 나오는 요걸로 한정하겠습니다. 예제를 어떻게 축소를 할 거냐면 가상의 온소프트 센서가 아니라 한 종류의 센서, 가상의 센서가 있을 때 가상의 광 센서라고 하겠습니다. 요 값을 올리고 그 값을 홈 어시스턴트 화면에 띄우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2개 이상은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니까 아까 한 개 보내는 것은 잘 됐었잖아요. 그죠?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을 가지고 가서 갑자기 어지럽다. 갑자기 좀 어지럽네요. 여기에 템프라는 잠깐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센서 값을 보내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벤트는 줄 수 있는데 값은 보내줄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네요. 요거는 써먹을 수가 없겠네요. 자, 2번 예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만든 사람이 제시해준 코드가 안 돌아가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방식은 뭐냐면 트리거 신호만 주는 겁니다. ESP Now 보드에서 홈 어시스턴트 쪽에 ESP Now 가지고 전등을 켜십시오 라는 그런 신호, 뭐 리모컨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겠죠. 반대로 홈 어시스턴트가 ESP Now가 연결되어 있는 보드 쪽에는 다양한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로우 데이터를 쭉 받아 가지고 그거를 ESP 홈 내부에서 스플리트를 해가지고 쓸 수가 있다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 안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아두이노 코드들이 돌아가나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 방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지러워. 일단 ESP 홈에 연결되어 있는 보드는 이제 필요 없어졌습니다. 요놈 보드가 센서가 달려 있고요. 두 번째 방식입니다. 센서가 달려 있고 ESP Now로 데이터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얘는 인터넷에 연결이 될 거예요. 와이파이 공유기에 연결이 되고 MQTT 방식으로 데이터를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MQTT 메시지는 제이슨으로 구성을 하고, 그럼 제이슨으로 구성하면 저 홈 어시스턴트 입장에서 제이슨 파서가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분리를 해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직전 방식에 했던 문제를 요거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뭐가 좋고 나쁜지는 스스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임동희님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 보드 쪽에서 요 보드 쪽으로 센서 값을 업로드하고 여기서 이제 MQTT로 보내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MQTT 서버는 홈 어시스턴트의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두이노 할 때는 저 MQTT 브로커를 외국에 있는 공짜로 제공해주는 그 브로커를 사용을 하는데요. 홈 어시스턴트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는 여기까지서 마무리를 하고, 저기 애드온에 가보시면 노칸다가 모스키토 브로커라는 걸 이미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얘를 켜두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켜뒀냐면 얘가 저번에 켜져 있는 동안에 제 컴퓨터가 한번 다운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켜고 있는데, 얘를 일단 한번 켜보죠. 시작하기. 딱 켜두고, 그 다음 위쪽에 어디 가야 되냐, 요놈의 포트가 아마 1883 포트를 사용할 건데요. 지금 이 컴퓨터의 IP 주소가 192168에 저 보이죠? 192168에 011. 요게 요 녀석의 이 홈 어시스턴트 주소가 되는 거고요. 이 주소의 1883 포트에 MQTT 브로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되냐? MQTT 브로커는 특별하게 포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1883 포트에서 돌아갑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럼 테스트 1차적으로 좀 소규모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요것도 과거에 했던 거를 좀 복습을 해야 되는데요. ESP8266 보드에서 전송한 MQTT 메시지를 홈 어시스턴트에서 수신하는 예시를 만드시오. 일단 받는 전략이 나와야 그 다음 ESP now 데이터를 받아서 업로드하는 전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저 펍섭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설치가 돼야 되고요. 라이브러리 매니저 가셔서 PUB, SUB 클라이언트 검색하셔가지고 딱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이 딱 됐다면 여기 오늘 예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예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홈 어시스턴트라는 그 예제가 19편에 달했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이 돼야 되니까 여기 인터넷 공유기 ID 비밀번호를 싹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MQTT 서버 주소, 요게 그 192.168에 0.13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적어놨던 11이구나. 컴퓨터의 주소가 되는 거고, 포트 번호는 내부적으로 1883 포트를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리커넥트 함수에 클라이언트 커넥트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요. 거기 전에 셋업에 잘 보시면 여기 1883이라는 숫자 보인다, 그죠? 서버 주소와 1883 포트. 그리고 지금 홈 어시스턴트의 MQTT 브로커, 그거를 애드온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로그인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외국에서 공짜로 쓰는 MQTT 브로커는 어나니머스 그 클라이언트 형태로 작동이 되거든요. 계정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건데, 얘는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면 요 커넥트 하는 함수 뒤에 잠시만요, 왜 3개냐 이거. 여기구나. 여기다 콤마 찍고 ID 비밀번호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내가 ID 비밀번호 뭘로 해놨더라?
id는 MQTT고 비밀번호는 123123이라고 해놨네요. MQTT 123123 MQTT 123123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서 로그인 해가지고 알아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근데 잠깐만요. 요 뒤에 콤마 한 게 이거는 뭐지? 아 맞네요. 여기까지 한 개, 여기까지 한 개. 오케이. 그럼 MQTT라는 것은 구독하고 구독하고 발행하는 토픽만 알고 있으면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 예제 자체가 2초에 한 번마다 뭔가 데이터를 퍼블리시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요. 그때 토픽을 노칸다의 홈 HA라고 하겠습니다. 홈 HASS 요 토픽으로 퍼블리시 HASS 언더바 아웃이라는 토픽으로 보내고, 구독하는 토픽은 여기 리커넥트 안에서 적도록 돼 있어요. HISS in이라는 토픽으로 구독 등록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딱 잡아 넣어 가지고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저거를 일단 수신을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어보시면 점이 찍히고 브로커하고 연결했다라고 떴다, 그죠? 그러면 얘가 발행하고 있는 요 토픽을 홈 어시스턴트에서 간단하게 여기 테스트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 토픽 청취 시작 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온다, 그죠? 그러면 일단 날라오는 것까지는 됐습니다. 그럼 저 받은 날라온 메시지를 화면에 어떻게 출력하는지 일단 그 방법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대시보드로 가가지고 아니다. 일단 직전에 한 건 다 날리고 도우미라는 기능을 활용한다라고 했었죠. 제가 전에 구성하기에 자동화 및 장면으로 들어가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도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지 이거는? 자,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여기다가 텍스트 메시지로 날라오는 결과를 출력할 거잖아요. 도우미 추가하기 눌러서 텍스트를 골라줍니다. 그리고 이름은 MQTT 테스트. 아이콘은 뭐 아무거나 적당히 고르시고, 이거는 문자열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도우미로 텍스트 프린트하는 결과창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로 가서 그 결과창을 딱 일단 띄워놔 주는 거죠. MQTT 테스트 보이죠? 요거를 딱 띄워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자동화 가지고 이거를 엮어줘야 되는데요. 그거 하는 방법도 저번에 전략이 나왔었죠. 자동화 및 장면 가서 자동화 추가하기, 빈 자동화 시작하기, 이제 이름은 새로운 자동화인 겁니다. 트리거가 뭐냐면 MQTT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때 토픽이 요거였죠. 요 토픽으로 메시지를 싹 받았을 때 그때 서비스를 호출하면 됩니다. 서비스 호출할 서비스는 텍스트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인풋 뭐 요런 거 찾으시면 됩니다. 인풋 텍스트네요. 인풋 텍스트에 set 텍스트라는 서비스를 선택을 한다. 아까 도우미로 만들어 놨던 그 텍스트 창에다가 뭔가 결과를 프린트를 하려는 서비스를 호출하는 거고, 어디에 뭐를 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적으면 되겠죠. 구성 요소 선택하기, MQTT 테스트 하고 그리고 그 날라온 메시지는 트리거의 페이로드 요겁니다. 요거는 제가 그때 했던 거를 보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딱 여기까지 골라주시고 요거 땡땡땡 눌러가지고 YAML 편집기로 바꿉니다. 그리고 일단 요거 하기 전에
떠야 되는 문자를 일단 간단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줘요. 그리고 땡땡땡 누르고 YAML로 편집하기. 여기다가 value 부분에 trigger.payload라는 걸 여기 집어넣어 놨습니다. 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MQTT로 받은 메시지를 저기다가 출력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헬로 월드 109, 110 올라간다. 그죠? 요 누가 보내준 거냐? 사물 인터넷 보드가 보내준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제입니다. 3번 예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 예제의 ESP8266 코드.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엮어 보겠습니다. 전달되는 거 확인이 됐으니까 4번 예제. A 보드에 가상의 온습도 센서가 있다. A 보드가 B 보드에게 ESP-NOW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B 보드는 인터넷에 연결한 다음 MQTT로 홈 어시스턴트의 데이터를 업로드 하시오. 그럼 A 보드하고 B 보드 사이에는 인터넷 연결이 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와이파이 커버리지 안에 두 개의 보드가 연결될 수 있는 거리에 그냥 떨어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A 보드는 현 상황에 인터넷에 연결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요거 어떻게 만들겠는가? 그럼 지금 MQTT 코드하고 잠시만요. 뭐 어떻게 된 거지? A 보드, B 보드. 그러니까 A 보드가 B 보드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줄 거니까 요 놈의 MQTT 코드가 같이 결합이 되면 되겠죠? 합쳐 보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올 거 다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요거 하고 와이파이 모드가 스테이션 모드여야 되는데요. 그 스테이션 모드는 이미 여기도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셋업에 보시면 순차적으로 와이파이 커넥트 하고 와이파이 커넥트 하고 나서 ESP-NOW를 스타트를 하도록 하죠. 아니면 요 그냥 끝에다가 해버리면 되겠네요. 요 끝에 ESP-NOW 해야 되는 작업들 줄줄줄 달아서 여기 잡아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onDataSent하고 콜백 함수 두 개를 달아줘야 됩니다. 그 콜백 함수는 아래쪽에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일단 이 보드가 해야 되는 역할 자체가 내가 센서 데이터를 다른 쪽에서 온 센서 데이터를 내가 받아서 MQTT로 업로드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저 다른 쪽 보드로 일단 보내주는 사항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루프에 얘는 어차피 퍼블리시로 돼 있긴 한데 여기 몽땅 주석 해놨겠습니다. 얘는 MQTT로서의 그냥 역할만 하면 되는 거고, 수신되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데이터 리시브. 내가 데이터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그때 받은 온도와 습도 데이터를 MQTT로 퍼블리시하고 그것을 홈 어시스턴트가 받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이제 요 코드는 필요 없죠. 그때 요 놈이 온습도 센서를 가상의 온습도 센서를 지금 측정을 하는 애잖아요. 그죠? 그럼 측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저쪽으로 넘길 건가가 이제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구조체로 데이터가 2개 이상일 때는 구조체로 넘기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했죠. 구조체를 만들겠습니다. 스트럭트 박스, 택배 박스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죠. 녹한다라 하겠습니다. 녹한다라는 스트럭트가 있고, 여기 필드로 플로트 템프, 플로트 휴미, 하나의 택배 박스 안에 저 실수형 변수 2개가 멤버 변수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조체로 하나를 만들면 되겠죠. 녹한다의 마이박스라고 하죠. 자, 그럼 이거 이제 마이박스라는 걸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구조체는
주고받는 양당 간에 똑같은 구조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이 구조체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 받은 다음에 저 박스로 날라오는 걸 다시 풀어내야 되니까요. 아이고 힘들다. 자, 그러면 보내보겠습니다. 요 두 개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마이 박스에 템프에 템프를 집어넣고 마이 박스에 플로트래 휴미에 휴미를 잡아놓으면 되죠. 이거는 이렇게 안 하고 한 방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중간에 뭐 굳이 변수를 하나 더 이렇게 할당시킬 필요 없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이 박스에 있는 내용을 %, my box, size of my box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가장 합리적으로 ESP-NOW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가 했었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받는 쪽에서는 데이터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될 건데요. 이때 써야 되는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박스 안으로 데이터를 메모리 카피를 해와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근데 그때 쓰는 함수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 군데서 했을 거니 함수 이름이 MEMCPY 이겁니다. MEMCPY receive 데이터 잠깐만요. 이거 오늘 하는 건 조금 어렵다 그죠? MEMCPY 독특한 내장된 독특한 함수예요. 내가 지금 데이터를 카피할 구조체의 어드레스가 들어옵니다. 아까 제가 mybox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놨죠. %, mybox에 지금 들어오는 요 데이터를 여기다가 배치하고 그리고 mybox에 사이즈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요 데이터를 요 mybox라는 구조체의 메모리 카피를 하게 됩니다. 안쪽으로 이제 쏙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쪽에서 mybox 형태로 보냈으니까 이쪽에서도 mybox 형태로 카피를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요때 받은 결과를 일단 시리얼 모니터에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mybox.temp와 mybox.humi 경계선도 하나 이렇게 쭉 해보고 그럼 예상되는 결과는 이게 B 보드의 코드고 요게 A 보드의 코드잖아요. B 보드 쪽에서 데이터를 찍어보면 A 보드에서 보낸 랜덤한 온도와 습도 값이 딱딱딱딱 2초에 한 번마다 찍히게 되겠죠. 과연 그렇게 될지 한번 보는 겁니다. A 보드에 코드 잡아놓고 자, 이제 A 보드는 전원만 공급을 해주겠습니다. B 보드에 시리얼 모니터를 달 거예요. 지금 업로드되고 있는 이 보드에. 자, 한번 보죠. 왜 안 날라오는 분위기지? 보드가 바뀌었나? 잠시만요. 아씨,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자, 그렇다면 일단 A 보드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A 보드에 여기서
요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한번 출력을 해보고, 업로드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한번 또 보는 겁니다. 자, 가상의 온습도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송신 실패라고 나온다, 그죠? 요 말은 저 받는 쪽이 못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잠시만요. 간만에 하니까 조금 아리까리하기는 한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 전에 했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 요 자체가 뭐 별 중요한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하고 받는 쪽에 뭔가 구현이 잘못된 것 같네요. 받는 쪽에 새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마루오두님요? 아, 그렇네요. 자, 받는 쪽에서 이제 받을 수 있도록만 조치를 하면 되는데요. 내가 뭘 빼먹었나 보네요. 뭘 빼먹었지? 와이파이 커넥트 하고 콤보 아, 아까 그러고 보니까 주소를 바꿨던 것 같네요. 주소가 이게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시만요. 그럼 얘는 13번 보드로 보내면 되고 13번 보드의 주소는 제가 다른데 메모해 둔 게 있거든요. 아, 그죠? 아, 주소를 아까 전에 제가 다른 보드로 바꾸면서 요 문제가 생겼네요. 아, 그럼 이제 7번 보드에 어드레스를 새로 ESP 홈에 연결된 보드 쪽으로 아까 보낸다고 주소를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네요. 요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없죠. 됐고, 자, 한번 이제 잘 받아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딱 열어보면, 자, 온습도 값이 왜 뒤에 게 0이죠? 왜죠? 아하, 잘못 썼네요. 자, 마이박스의 사이즈가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의 사이즈가 아니라. 메모리 카피가 좀 덜 됐다, 그 말이죠. 지금 ESP Now 코드하고 MQTT 코드하고 짬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접속이 되고 ESP Now로 수신된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가상의 온도와 습도 값이. 저 값을 JSON으로 구성해가지고 이제 홈 어시스턴트로 날릴 겁니다. JSON으로 만들어 보죠. 그럼 뭐 JSON으로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죠. 지금 온도하고
휴미 요거를 접두사로 쓸 거거든요. 접두사는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그리고 그때의 값은 뭐 1, 2, 3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죠. 콜론을 구분자로 해가지고 4, 5, 6. 그리고 얘네 두 개 사이에는 콤마로 구분을 지으면 되고 시작과 끝은 중괄호로 이렇게 묶으면 된다. 이게 전형적인 제이슨을 만드는 규칙이고, 요만큼이 스트링 안에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스트링 my payload 요 안에다가 얘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요때 스트링의 쌍따옴표하고 제이슨의 쌍따옴표가 상호간에 충돌이 나기 때문에 요때 제이슨의 쌍따옴표 앞에는 역슬래시를 붙이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1, 2, 3하고 4, 5, 6 대신에 우리가 잡아놓은 저 변수 값으로 치환만 하면 끝나는 거죠. 데리고 갑니다. 여기죠? 데이터 수신을 딱 했을 때 요때 요 놈이 온도잖아요. 그럼 요 1, 2, 3 자리 대신에 저게 딱 박혀 들어가면 되죠. 요거는 그냥 기억하십시오.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스트링 요거 박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4, 5, 6 자리 대신에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요거 스트링 요거 됐죠? 그리고 my payload를 이제 MQTT로 뿅 날리면 됩니다. publish 하는 함수 가지고 와서 녹한다의 HASS out으로 요거를 publish 하겠다. 그런데 요 자리에는 스트링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c_str이라는 함수 호출해 줘야 된다. 요것도 외우십시오. MQTT publish 함수 쓸 때는 두 번째 매개 변수의 payload 자리에 스트링을 쓸 때는 c_str 함수를 호출해 줘야 된다. 됐습니다. 그럼 이 코드를 잡아 넣으면 여기에 제이슨으로 데이터가 출력이 되겠죠. 예상해 보건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가상의 온도와 습도 값이 홈 어시스턴트 도우미로 만들어 놓은 저 화면에 이제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됐죠? 제이슨으로 날라오고 있죠? 발음이 좀 어렵네요. 제이슨으로 날라오고 있죠, 그죠? 그럼 이 제이슨을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쪼개가지고 어떤 컴포넌트에 출력을 시키면 되는데요. 숫자로 날라오니까 숫자형 컴포넌트 두 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도우미 쪽으로 가서 자, 도우미 추가하기 숫자 녹한다 템프 녹한다 룸 템퍼라고 하겠습니다. 아이콘은 템퍼러처 도시 이거 좋네요. 0에서부터 100까지 있는 걸로 슬라이더 뭐 대충 하나 만들어 놨죠. 그리고 또 숫자 녹한다 룸 휴메디티 여기 있네요. 습도 느낌 나는 걸로 하고 0에서부터 100 이렇게 두 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얘도 자동화로 이제 묶어 주시면 되는데 요 자동화 그대로 유지하고 새 자동화 추가하기 저기다가 같이 짬뽕 시키면 되겠네요. 자, 요거 이제 수정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MQTT로 HASS out이라는 저 토픽으로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까지가 트리거가 되는 거죠. then 동작이 첫 번째 인풋 박스로 제가 만들어 놓은 아까 그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로우 데이터 출력하는 거 하나 있었고 동작 추가하기 눌러가지고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서비스 호출 이번에는 숫자 값을 집어넣는 거죠. input number에 set 숫자 값을 세팅을 하고 그때 구성 요소는 템퍼러처다.
그리고 일단 임시로 값을 집어넣어 놓고 땡땡땡 눌러서 YAML 편집하기 누르고 요 숫자 자리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요. 제이슨으로 쓸 때는 요런 구문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MQTT로 받은 로우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받은 그 값 자체. 위에 있는 요것은 받은 데이터를 MQTT로 파싱을 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트리거의 페이로드 제이슨까지가 파즈한 결과가 되는 거고, 점 찍고 뒤에 필드 이름이 나오면 되는데요. 제가 첫 번째 거는 템프라고 했고 두 번째 거는 휴미라고 이름을 지어놨었잖아요. 어디다가 요 이름을 적어놨었냐면 여기다가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제이슨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하나씩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한 개는 여기다가 또 하나 추가해가지고 똑같이 하면 되겠죠? 서비스 호출 인풋 넘버 여기 휴메니티 출력하는 데다가 하고 요 자리에다가 습도 값을 출력하겠다. 저장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두 개 더 만들면 되겠죠? 자, 구성 요소. 노칸다 룸 템프. 노칸다 룸 휴미. 자, 됐나요? 위에는 로우 데이터고 아래쪽은 숫자 값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숫자기 때문에 홈 어시스턴트의 다양한 그 카드와 또 연계가 될 수 있겠죠? 요런 게이지. 노칸다 룸 템프. 노칸다 룸 휴메디티. 됐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게 정리가 되나요? 어떤 보드가 홈 어시스턴트와 연결 가능한 MQTT로 통신 가능한 보드에게 ESP-NOW로 전송을 해주고, 그 보드가 ESP-NOW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MQTT로 홈 어시스턴트로 쏴주고, 그 결과를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출력을 하는 겁니다. 방금 보신 게 4번 예제입니다.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출력하시오. 굉장히 고난이도죠? 잘 되죠? 요 코드 두 개 남겨두겠습니다. 어차피 홈 어시스턴트 쪽은 클릭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라서요. 제가 했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시면 됩니다. 마루오도님 반갑습니다. 범준님께서 마루오도님 언제 오시나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오셨네요. 저장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488에 4-1 보드 A 센서 데이터를 ESP-NOW로 전송하는 보드. ESP-NOW로 받은 것을 MQTT로 업로드하는 보드. 됐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구성 그대로 가는데 중간에 노드레드를 끼우겠습니다. 홈 어시스턴트의 애드온인 노드레드를 이용해서 A, B 보드 간에 업로드되는 센서 데이터를 홈 어시스턴트 화면에 출력하시오. 결국 최종 골은 홈 어시스턴트 화면에 출력하는 건데요. 노드레드도 대시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노드레드만의 화면을 출력하는 공간도 있긴 있지만 결국 홈 어시스턴트 화면 여기다가 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띄워놓은 것은 홈 어시스턴트 자체에서 이거를 커버를 한 것이고, 자, 또 갑니다. 구성하기에
애드온 가보시면 노드레드도 이미 녹한다가 설치를 해놨거든요. 요것도 자 돌리겠습니다. 컴퓨터가 뻗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긴 한데 갑자기 화면이 꺼지면 컴퓨터 다운된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면서 전부 다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안 내려가지? 불안하게. CPU 사용량이 너무 높네요. 갑자기 꺼지진 않겠지. 방송 잘 나오나요? 이제 좀 된 것 같네요. 웹 UI 열기 들어가면 노드레드 화면이 이제 튀어나옵니다. 자, 일단 MQTT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MQTT로 받으면 되겠죠? 아, 노드레드에서 MQTT로 받으면 되겠죠? MQTT in이라는 노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자, 그 자체 브로커를 여기 등록하면 되겠죠? 서버는 192.168.0.11이고 포트 1883이고 그 다음 계정이 있었습니다. MQTT에 123, 요게 다죠. 만들고 그때 토픽이 녹한다에 HASS out이라는 토픽으로 보드가 업로드하고 있다. 요것을 일단 요걸로 한번 출력해 보는 거죠. 디버그 요걸로. 자, 그럼 놀랍게도 저 로우 데이터가 이번에는 노드레드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보드가 보낸 데이터를 노드레드 쪽에서 받고 노드레드에서도 받고 얘도 받을 수 있는 거죠. 현 상황에 얘도 그대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노드레드는 점 대 점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 그 토픽을 구독하는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다 뿌려주는 거니까 얘도 하나의 클라이언트고 얘도 하나의 클라이언트니까 받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자, 다음 제이슨으로 날라오는 데이터를 노드레드에서 다시 오브젝트로 분리해내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이슨이라고 된 노드를 중간에 끼면 되거든요. 여기 있죠? 제이슨 중간에 뿅 끼우고 배포하기 눌러줍니다. 그럼 조금 전에 출력되는 거하고 결과가 다르다 그죠? 이미 데이터가 오브젝트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 결과를 이제 홈 어시스턴트 화면에 출력을 하면 되겠죠? 출력될 공간은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구성하기, 자동화, 도움이 가가지고 노드레드 전용 온도 습도 출력하는 화면을 한번 구성을 해보죠. 숫자 노드레드 템퍼러처 자 숫자 왜 이러니? 컴퓨터가 좀 불안한데요. 노드레드 휴미 자, 딱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노드레드 쪽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도 서비스를 콜 해주면 되겠죠. 트리거는 이미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MQTT 메시지를 받았을 때 된 서비스 호출해가지고 저 결과를 대시보드에 출력을 하겠다까지 연결해주면 이제 끝이 나는 거거든요. 콜 서비스라는 게 딱 보인다 그죠? 콜 서비스 요거 했던 거 좀 아리까리하네요. 도메인 잠깐만요. 인풋 넘버 맞네요. 도메인은 인풋 넘버입니다. 서비스 중에 도메인이 인풋 넘버 숫자를 인풋하겠다. 그리고 그때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set value 그놈 숫자 값을 업데이트 하겠다. 맞다. 요것도 뭐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간단하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엔티티가 노드레드 템프에다가 결과를 출력을 할 거고, 요때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식이 조금 제이슨으로 좀 복잡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오랜만에 하니까 좀 기억이 안 나네요. set value. 거의 왜 샘플 데이터가 안 나오지?
잠시만요. 밸류. 일단 한번 테스트만 해보고 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 노드레드 템프 하나 딱 대시보드에 출력해두고 0.0이다 그죠? 얘는 지금 안 바뀌는 상태죠. 저기다가 강제로 인젝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마 제가 그때 기억으로 요런 형태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니네. 이전에 했던 거를 좀 커닝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자,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기억을 또 올려가지고. 아씨,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큰일 났네. 에어리어. 그때 했던 거를 좀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제가 몇 편에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때 저 서비스 블럭에 데이터 인젝트 하는 그 모양이 있거든요. 오브젝트 모양이 있는데요. 그 오브젝트 모양이 평범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떤 모양인지만 다시 알아내면 되는데, 그게 지금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네요. 노드레드에 값을 출력을 하는 거니까, 자, 일단 예시 코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과거에 녹한다가 만들어 놨던 거. 자, 여기 보면 페이로드 안에 데이터 안에 밸류, 맞는데? 페이로드 안에 데이터 안에 밸류. 잠깐만요. set value. 페이로드 데이터.
message.payload 안에 오브젝트인데 데이터 안에 value 안에 1, 2, 3 요 모양이거든요. 근데 아까 왜 안 됐지? API 에러. 센서 1. 일단 요 블럭을 저도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데이터만 갑자기 콜이 안 되네요. 이게 왜 이렇지? 디바이스 아니고 노드레드 템프. 죄송합니다. 간만에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오늘 할 것 제일 중요한 건데 큰일 났다. 엔티티 인풋 넘버 셋 원. 이 맞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API 에러가 나지? 아이 깝깝하네요. 아이 큰일 났다. 서비스 제가 분명히 그때 요렇게 해가지고 구현을 했었는데요.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 뭔가 에러가 나는데 이 에러가 왜 야기가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로우 데이터 받아오는 것은 일단 끝이 났고, 그죠? 그럼 이 로우 데이터를 그 당시에도 두 개를 받아와서 제이슨 파서 이용해가지고 서비스 콜 하는 것까지 그렇게 구현이 돼 있었거든요. 과거에 했던 예제를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건데요. 조금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서비스가 인풋 넘버 맞고, set value 맞고, 에어리어 디바이스 없고, 노드레드 템프고, 여기다가 값을 업데이트 하는 거고, 노드레드. 레인지가 0에서부터 100이다. 이제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아닌데. 됐네요. 이유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보니까 요게 뭐 제일 이상한 거 요걸로 돼 있으니까 안 됐던 것 같네요. 근데 그때는 요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렇게 제이슨으로 해주면 잘 되네요. 그리고 지금 이 제가 추가해 놓은 요 블럭은 별게 아니에요. 오브젝트 구조를 그냥 바꿔주는 건데요. 노드레드에서는 노드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본 택배 박스 이름이 message.payload라는 택배 박스입니다. 근데 지금 저 서비스 홈 어시스턴트 API 콜라는 요 블럭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를 입력을 해줘야 저 데이터를 목적지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주냐고 하면
메시지라는 요 전체 그 껍데기 안에, 요 안에 일단 페이로드라는 게 들어가고, 그 페이로드 안에 데이터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서브셋으로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안에 밸류 1, 2, 3 이렇게. 그러니까 깐깐한 거죠. 택배 박스가 정확하게 요 모양일 때만 값을 받아주는 겁니다. 모양이 다르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데이터는 message.payload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인데, 요 값을 여기다가 요 값을 요렇게 바꿔줘야 요 전체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블럭이 지금 현 상황에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오는 데이터가 지금 온도와 습도 두 개의 값이 있는데요. 두 개의 값을 일단 change 노드 이용해 가지고 변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message.payload의 온도가 잘 보시면 temp로 들어오죠. .temp입니다. 요거를 message.payload로 하고, 휴미를 payload로, 이름을 그냥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제이슨 결과를 요래 일단 엮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반대쪽에 연결되는 게 얘가 연결이 되면 되겠죠. 요래 얘 하나 더 해가지고 요래. 그리고 각각 끝에 업데이트하는 요 이벤트 블럭이 호출이 되면 되겠죠. 얘는 템프가 아니라 휴메디티. 조금 오래 걸렸네요, 그죠? 근데 이제 기억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딱 해주면 끝나는 거죠. 자, 됐죠? 똑같은 값이 당연히 날라오겠죠? 요 앞에 있는 거는 홈 어시스턴트 자체의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받아서 제이슨을 풀어가지고 띄우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노드레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출력을 하는 건데요. 홈 어시스턴트 자체에서 한다면 지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구현을 한다면 자동화 오토메이션에서 이거를 100% 구현을 해야 되니까 온도와 습도 값을 출력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온도와 습도 값을 더해서 뭔가 2차적인 결과를 만들라라고 하면 여기서는 그게 한계가 있죠. 그러나 노드레드 쪽에서는 그게 아주 간단합니다. 온도와 습도 값이 여기 변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더해가지고 다른 홈 어시스턴트에 있는 서비스를 콜 해주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를 들 수가 있을까? 아무튼 홈 어시스턴트를 써본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서 갑갑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텐데, 노드레드를 쓰게 되면 그 갑갑한 부분이 조금 더 해소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지금까지 노칸다의 홈 어시스턴트에서 진행되었던 얘기하고 ESP 홈에서 진행됐던 내용하고 두 개가 짬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것이 5번 예제입니다. 보드 코드는 4와 동일함. 그리고 노드레드 코드 요거를 남겨드리도록 하죠. 내보내기. 오늘 하는 것도 종합예술이죠. 그러면 한 김에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6번 홈 어시스턴트에서 A 보드 쪽으로 ESP now를 이용해서 특정한 메시지를 전송하시오.
홈 어시스턴트에서 직접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홈 어시스턴트에 이번에 도우미 가지고 버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죠. 도우미 가서 요 버튼 하나 만들면 되거든요. HABTN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보죠. 아이콘은 대충 하나 만들고 요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B보드 쪽으로 메시지가 퍼블리시 돼가지고 이쪽으로 날아가고 B보드가 그걸 받은 다음에 저 ESP Now로 A보드 쪽에다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아, 이거 막 좀 행설수설하네요. 자, 버튼 두 개 만들겠습니다. HA 버튼 1, HA 버튼 2 이렇게 두 개를 샥 만들어 가지고 자동화를 만들면 되겠죠? 자, 버튼 1을 누른다. 트리거. 잠깐만, 이거 뭐 해야 되더라? 이것도 좀 아리까리하네요. HA 버튼 1 상태 요까지만 하면 아마 트리거가 실행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버튼 1이 눌려졌다까지가 여기가 되는 거죠. 버튼 1이 눌려졌다. 그러면 MQTT 메시지를 발생시키면 되겠죠. 서비스 호출에 MQTT 퍼블리시 해가지고 그때의 토픽이 노칸다의 HASS in이라는 토픽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얘가 그 메시지를 받도록 약속이 돼 있었죠. 구독하는 토픽이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HASS의 in으로 페이로드를 보낼 건데 뭐를 보냈냐? 버튼 1을 누르면 노칸다입니다. 이걸 보내고, 자, 하나 더. 상태에 HA 버튼 2가 눌러지면 여기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저 버튼 두 개를 딱 만들어 두는 거죠. 자, 버튼 HA 버튼 1, HA 버튼 2 딱 만들고 이제 저거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자, 노칸다입니다. 날라왔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그럼 이 말은 얘네들은 어차피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누르면 받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B보드가 A보드 쪽으로 ESP Now로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 작업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얘가 받았어요. MQTT 메시지 수신부 처리가 여기 콜백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요 콜백에서 기본으로 수신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들어오는 페이로드를 스트링으로 스트링으로 일단 길이가 가변적이구나. 그게 문제구나. 잠깐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 일단 스트링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 안에다가 지금 들어오는 바이트 어레이로 들어오는 요 페이로드를 출력하는 걸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 하나하나를 스트링 변수 안에 쓸어 담는 겁니다. 길게 붙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 데이터 만든 거를 ESP Now로 A보드 쪽으로 보내주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 보내주는 함수가 아까 요거였죠. ESP Now는 이미 여기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요 데이터라는 요거를 적당히 우겨 넣어 가지고 보내주면 되는데요.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데이터의 CSTR 요놈의 length 그럼 이쪽으로 뿅 날아갈 거고 이쪽에서는 받은 결과를 그대로 스트링으로 치환해서 출력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B보드에 코드 업로드 해가지고 테스트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보드에 코드 싹 업데이트 해주고 이번에는 A보드에 요놈 보드에 시리얼 모니터를 연결해가지고 그 결과를 확인해보면 되겠죠. 시리얼 모니터에 찍힌다면 제대로 ESP-NOW를 이용해서 이렇게 날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여러가지 용어들이 막 난무해가지고 상당히 헷갈리실 건데요. 한번 해보죠. 해보면 알겠죠. 자, 지금은 요 보드 쪽에서 A 보드 쪽의 내용을 보는 건데요. 온도와 습도 값이 성공적으로 송신이 됐다 하는 게 나오고 있죠. 요 상황에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의 그 결과가 여기 뜬다면 MQTT 담당하는 보드 쪽으로 간 다음에 ESP-NOW로 전달받았다라는 것을 확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녹화한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온다, 그죠? 드문드문 나오죠? 받아서 뭐 할래 하는 거는 직접 처리하시면 되겠고 완벽하죠? 6번 예제 이렇게 됐습니다. 방금 보신 게 6번 예제입니다. (488에 6-1) A보드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 수순으로 노드레드 쪽에서도 인터랙션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7번 노드레드에서 노드레드의 인젝트 버튼 노드를 이용해서 ESP-NOW 데이터를 전송시키시오. 자, 홈 어시스턴트에서 했던 그대로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홈 어시스턴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거 뭐냐? 여기서 되게 간단하죠. 인젝트 노드 2개 하고 MQTT 아웃 노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MQTT 브로커는 얘고 토픽은 녹한다의 HASS in이라는 토픽으로 얘가 퍼블리시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때 보내주는 것은 자, 스트링으로 녹한다의 노드레드입니다. 노드레드도 구독과 좋아요.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퍼스트 메이커님도 반갑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끼고 나면 그죠? 기본이 되는 코드는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 여기 이제 딱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딱 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딱 두고. 아유, 그쪽 각이 좀 안 나오네요. 이렇게 요거 딱 누르면 녹한다의 노드레드입니다. 날라왔죠? 구독과 좋아요 뿅 뿅. 여기서도 누르면 뿅 뿅. 이거는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보내주는 거고 요거는 노드레드 쪽에서 보내주는 거고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머릿속으로 잘 떠올리셔야 돼요. 요 보드는 지금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062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062. 요 놈은 062하고 연결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오로지 얘하고 얘하고는 ESP-NOW로 주고받는 상황이고
첫 번째 예제는 공유기와 연결된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보낸 명령이 이쪽으로 갔다가 ESPNow 쪽으로 가서 여기서 출력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전에 했던 것은 여기 가상의 센서가 있는 겁니다. 온습도 센서가 있는 거를 ESPNow로 이쪽으로 전달해주고, 얘가 인터넷 통해서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MQTT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진화된 방식은 홈 어시스턴트 안에 노드레드가 애드온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MQTT로 날린 메시지를 노드레드가 받는 겁니다. 노드레드가 받아서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넘겨줌으로써 목적한 바를 이루는 방식. 그리고 반대로 한 것은 반대로 한 건 아니구나. 노드레드 쪽에서 뭔가 인터랙션이 있으면 MQTT로 퍼블리시한 메시지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얘가 ESPNow로 요 보드 쪽으로 전송해준다. 그럼 센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도 되고, 여기 뭔가 뭐 펌프 같은 게 달려 있어 가지고 이쪽에서 펌프를 제어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할 거 다 했습니다. 오늘 했던 거의 키워드를 쭉 정리를 하자면 굉장히 복잡해요. 홈 어시스턴트, 그리고 MQTT, ESPHome, ESPNow, 이 모든 게 오늘 다 짬뽕이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판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동안 ESPNow 시리즈가 쭉 진행이 되고 있었고, 홈 어시스턴트의 ESPHome 시리즈도 쭉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거 두 개가 오늘 만난 게 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한 난이도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오늘 했던 내용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홈 어시스턴트 편, ESPNow 편 두 개를 다 양손에 가지고 있어야 지금 녹한다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덤으로 오늘 마지막에 노드레드 했던 기능도 제가 시연을 보여드렸는데요. 노드레드도 만만하지 않은 IoT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하나가 빠졌죠. 노드레드, 홈 어시스턴트, ESPNow라는 거대한 3대장이 오늘 짬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하나만 해도 만만하지가 않은 애들인데 다 이렇게 잘 버무려졌죠. 비빔밥이 잘 됐죠. 센서 데이터도 잘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죠? 잘 날아가고, 여기서도 잘 날아가고 됐습니다. 자, 요 예제는 노드레드 것만 남겨드리면 되겠네요. 자, 범주님의 의견에 따라서 게이트웨이라고 한번 불러보죠. 게이트웨이와 노드. 그런데 오늘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제가 메시 네트워크 시연은 안 했는데요. 원래 제가 오늘 어차피 시간이 뭐 적당하게 됐잖아요. 요게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홈 어시스턴트하고 인터랙션이 있는 거잖아요. 요놈 밑에 달려있는 게 이제 메시 네트워크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요게 녹한다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이거든요. 요렇게 막 가는 겁니다. 이렇게 최소 하나의 노드가 2개 이상으로 가지를 뻗게끔, 얘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나의 노드는 무조건 2개 이상의 노드와 링크를 이루고 있을 때, 요 끝에서부터 게이트웨이까지 저 데이터가 쫙 업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제 ESPNow를 사용한다는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은 면적이 있을 경우에
인터넷 공유기는 요만큼밖에 안 될 때, 얘네들은 인터넷 공유기 커버리지 안에 전혀 안 들어오는 애들이고, 얘만 인터넷 공유기와 연결이 됐을 때 나머지 저 멀리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게이트웨이까지 끌어올까에 대해서 노칸다의 ESP Now 시리즈의 메시 네트워크를 만드는 예제를 제가 구현을 했었죠. 그게 요 게이트웨이 밑에 저 포도송이 이렇게 들면 주렁주렁 달려 있듯이 요 밑에 주렁주렁 달아야 되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라도 할 거냐라고 하면 안 할 겁니다. 왜냐? 엄청 귀찮거든요. 요거 메시 네트워크 달려면 보드도 막 많아야 되고 코드도 계속 업로드 해야 되고 안 하겠습니다. 이건. 근데 노칸다가 지금 뿌려놓은 떡밥 있잖아요. 요거를 잘 한번 응용해 보신다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노드가 있어야 되고 중계기가 있어야 되죠. 리피터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됩니다. 노드와 중계기와 게이트웨이인데 노칸다가 디자인해 놓은 중계기는 노드의 기능을 포함을 하는 것도 있었죠. 노드는 센서가 달려 있고 제일 끝에 있는 리프 노드입니다. 센서 데이터를 업로드 하는데 중간에 있는 중계기는 노드에서 게이트웨이로 그냥 전달만 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중계기도 센서를 달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범위에 아무튼 뭐 그런 예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할 거 다 했습니다. 상당한 난이도였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은 날도 덥고 해서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에 약간 용어가 헛소리처럼 막 이렇게 뒤바뀐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느낌에. 홈 어시스턴트,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홈 어시스턴트, ESP 홈, ESP 나우.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뭐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니까 좀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 된 거 맞죠? 됐네. 다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일단 컴퓨터가 꺼질 수 있으니까요. 요 놈들 좀 끄겠습니다. 이제 시연은 다 했으니까. 브로커 끄고 오더레드도 끄고 요 라이브러리가 좀 아쉽다 그죠? 한 반쪽짜리 라이브러리인데요. 지금 이 라이브러리는 한 반 정도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얘는 어떨 때 쓸 수 있냐? 값을 보내는 행위는 일단 안됩니다. 센서 값을 전송 이거는 안되고 어떨 때 저 라이브러리를 ESP 홈에 달아서 쓸 수 있겠냐? 요런거 전등이 천장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요 전등을 ESP8266 보드로 지금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놈은 홈 어시스턴트에 달려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홈 어시스턴트에서 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ESP8266 보드 하나 더 해가지고 스위치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런데 얘는 인터넷 연결하기가 싫어요. 얘한테 다이렉트로 ESP Now로 오더를 줘가지고 요놈을 수동으로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스위치를 하나 만든 겁니다. 마치 RF 리모컨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럴 때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버튼이 눌려졌음을 여기다가 알려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 보드가 요 보드 쪽으로 ESP Now로 ON이라는 문자열을 보내면 얘를 켜지도록 하겠다. OFF라는 문자열을 보내면 꺼지도록 하겠다. 요렇게 람다식을 오토메이션을 람다식으로 구성을 해 놓으면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홈 어시스턴트에서 요 전구를 제어한다라는 개념은 얘가 다운이 돼버리면 그 UI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소프트 UI가 없잖아요. 그 어느 것이라도 요 전등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ESP Now로 구성되어 있는 요 나름대로 수동 스위치가 있다면 요걸 누르면 인터넷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ESP Now는 제어할 수 있겠다, 그죠? 다만 요놈 그 배터리 문제만 해결한다면 나름 쓸만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요런 데 쓸기에는 뭐 이분이 만든 코드가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얘도 홈 어시스턴트에 ESP 홈이니까 홈 어시스턴트에 물려 있는 거는 뭐 다름없다, 그죠? 그리고 홈 어시스턴트에 연결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보드에 들어있는 코드를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버튼 몇 번만 똑똑똑똑 누르면 요놈의 기능을 상당 부분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ESP Now를 썼을 때 가장 핵심 부분은 그거죠. 홈 어시스턴트가 다운이 되면 얘도 다운이 되는 거고 얘도 먹통이 되는 건데, ESP 홈으로 구현된 오토메이션 코드는 홈 어시스턴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얘가 내부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규칙에 관련된 거니까 얘네 두 개가 인터넷이 다 끊어지더라도 얘를 ESP Now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요런 주제로 다음에 이 전등 제어하는 개념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재밌을 것 같네요. 우리 전등 같은 거 있을 때 눈앞에 스위치가 있어요. 전등 제어하는 스위치가 눈앞에 있는데 굳이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홈 어시스턴트 켜가지고 제어를 한다. 그게 더 불편하잖아요, 그죠? 전등도 내 눈앞에 있고 스위치도 내 눈앞에 있다면 그거 누르는 게 더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나의 운동 에너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더 나은 거잖아요, 그죠? 집 밖에 있거나 저 멀리서 제어를 할 때는 원격 제어를 해야 되겠지만 근거리에 있을 때는 누를 수 있는 수동 버튼이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측면에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라이브러리도 쓰고 홈 어시스턴트에서 직접 하는 것도 해보고 노드레드에서 하는 것도 해보는데 그 외의 것들은 의미가 없겠죠. 어차피 홈 어시스턴트든 노드레드든 서버가 다운이 되면 걔네들은 끝장인 거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개념에 충실하려면 지금 이분이 만들어 놓은 것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다음 주 할 것은 아직 제가 결정을 못 지어 가지고 따로 알려드릴 사항은 없고,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밤에 그 다음 주에 할 내용,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다음 주 할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힘들다. 덥고 숨차고 말 많이 하고. 자, 다 끝났으니 오늘도 숫자 야구 한판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숫자 야구 하실 준비됐나요? 저도 할 겁니다. 숫자 야구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오늘 488회차에 출석 포인트를 하나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제가 먼저 맞추면 출석 포인트 없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소프트웨어가 지가 랜덤하게 만드는 거라서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오, 첫 방부터 3볼이 나오네요. 2볼 4-5 4-5 4-5 7-8-9 아니, 경민님 아까 출석 체크 하지 않으셨나요? 갑자기 또 출석 체크를.
계속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주워 먹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그렇게 할까? 오, 퍼스트 메이커님 벌써 투 스트라이크. 아, 오봉수님 똑같은 5개의 숫자 입력하는데 중복이 없어야 됩니다. C를 2번 쓰셨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3볼. 오! 범주님이 4볼 16345. 저는 10345. 아, 오히려 떨어졌네요. 자, 그렇다면 그럼 제 앞에 제가 아니라는 얘기구나. 26. 아!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머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큰일 났다. 자, 나는 적으면서 해야지. 16345에 4볼. 오, 자작나무님이 또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투볼. 3, 4, 5, 6, 1. 3, 4, 5, 6, 1. 아, 뒤집었구나. 일, 4, 5, 6, 3.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원 스트라이크 3볼. 1, 4, 5, 6, 3에 원 스트라이크 3볼. 자, 경민님도 뭔가 이제 냄새를 맡기 시작하셨네요. 그러면 경민님하고 자작나무님하고 두 개를 짬뽕을 하면 뭔가 결과가 나올까? 파이브볼 나왔습니다. 파이브볼이 나왔다는 얘기는 순서만 이제 바꾸면 된다는 거죠. 빨리 주워 먹으면 됩니다. 16394 49361 뒤집어 보겠습니다. 49361. 아, 어림없는 볼. 39461. 아, 오봉선님도 치고 나오셨습니다. 3 스트라이크. 자, 누가 과연 맞출지, 누가 주워 먹을지. 아, 노칸다도 3 스트라이크. 아, 어림없는 볼.
아, 스트라이크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앞에 69는 확실히 아닌가 봐요. 96, 96, 314. 96314에 한번, 아, 5볼. 앞에 6하고 9는 확실히 아니네요, 그러면. 31496. 31496. 43196. 5볼. 뒤에 96도 아니네, 그러면. 31469. 노칸다가 맞춰버렸습니다. 심심한 노칸다. 아, 제가 맞췄으니까 한 판만 더 할까요? 자, 제가 맞췄을 때는 한 판만 더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자, 한 판 더. 범준님이 거의 거의 맞춘 거를 제가 주워 먹었습니다. 이거 참여율이 대단하네요. 숫자 야구 재밌죠? 3볼. 3볼에 보자. 1, 2, 3, 4, 5. 저기 2개, 여기 3개. 1, 2, 3, 4, 5에 2개. 일, 2, 6, 7, 8. 1, 2, 6, 7, 8. 2볼. 1, 2, 8, 9, 0. 역시 우리 똑똑이 여단장님께서는 포스가 남다르죠. 노칸다 채널 아주 초반부터 범주님은 이 숫자 야구를 즐기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던, 노칸다를 아무도 모르는 그 시절부터 숫자 야구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죠. 아, 뭐지? 이제 5개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45890. 쓰리볼이면 한 개가 더 찾아진 거니까 4, 5, 6, 7, 8. 요것도 3개고 요것도 3개니까 4, 5. 3, 4, 5, 8, 9.
좌뇌와 우뇌를 모두 풀 가동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투 볼 3개. 오, 범주님 4개를 찾으셨습니다. 7, 8. 10478 10478 그러면 또 범주님이 5개 다 찾았습니다. 78034. 자, 이제 배치. 자, 주워 먹습니다. 아, 5볼. 투 스트라이크. 78430. 아, 맞다. 이제 나왔으니까 저는 참전 안 하겠습니다. 누구든 맞추시면 출석 포인트 한번 하나 드려야 되니까. 자, 중계를 하도록 하죠. 자, 열심히 아직 오봉수님께서 투 스트라이크 2개를 찾으셨습니다.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제일 앞에 거는 7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죠? 느낌상으로 봤을 때 제일 앞에는 7이 아닌가. 제일 앞자리가 7일 때는 일단 무조건 스트라이크가 나왔었습니다. 아니네요. 아, 죄송합니다. 어림없는 5볼. 제일 앞에 자리가 7이 아니었네요. 그럼 7이 아니라는 사실을 찾은 거잖아요. 그죠? 아닌데? 아, 아마 다른 데서 맞았을 거구나. 그러면 제일 마지막 자리가 5볼. 자, 퍼스트 메이커님께서 5볼. 자, 40. 5볼은 절대 아니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더 힌트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5볼. 70348 70348하고 80347 83047 요걸로 봤을 때 마치 그 스도쿠를 풀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제일 앞자리는 034. 두 번째 자리는 떴습니다. 아, 오늘도 퍼스트 메이커님께서 치셨네요. 퍼스트 메이커님께서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숫자야구 성공. 오늘도 퍼스트 메이커님께 출석 포인트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녹한다의 숫자 야구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재밌었잖아요, 그죠? 재밌었으니까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늘 했던 내용이 뭔가 우와 나의 프로그램 생애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영향력을 끼쳤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후원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녹한다의 오픈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실 수 아시는 분들은 검색하시고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잘 모르시겠으면 제 유튜브 채널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셔가지고 커뮤니티라는 버튼 누르고 아래쪽으로 샥 훑어보시면 제가 올려둔 링크 있으니까 그거 눌러가지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5볼 숫자 5개가 나온 다음부터는 손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죠? 빨리 패턴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볼이 나오게 되면 요거 다 5볼인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제일 앞자리는 7, 8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고, 요거는 0하고 3은 절대 안 들어간다는 얘기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범위를 줄여 나가다 보면 그 범인을 찾는 건데, 막 이렇게 샘플을 무작정 때려 넣어서 맞추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두뇌 회전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마치 수도쿠 게임 하듯이. 그럼 제일 앞에 7, 8이 절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0, 3, 4만 들어갈 수 있고, 0을 넣었을 경우에는 또 다른데 뭔가 제약이 생기고 요래 제하다 보면 반드시 이 숫자는 여기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 때려놓고 다른 것도 빼다 보면 요 놈은 여기 들어가야 되고 요 놈은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머리가 좋아지겠죠. 두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88편의 녹한다는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을 또 구성을 해가지고 월요일 8시 15분에 또 튀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